시간은 이제 화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드디어 화형이 나왔어요. 화형 체질 진단법 이제 화형이 돼서 드디어 들어갈 거예요. 화형. 자, 화형 체질은 심장이 큰 체질이잖아요. 심장이 크고 강성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심장 소장 기운은 실하고 심장하고 소장이 서로 부부 사이예요. 공짝이 맞아요. 그래서 심장 소장 같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경락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에 반응하면 소장도 같이 반응한다. 아니면 소장에 반응하면 심장도 같이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장에서 만약에 되게 화가 났어. 그러면 달퇴하는 거 아시죠? 되게 화난 상태에서 뭔가 먹으면. 근데 당장 그냥 일단 먹었어요. 화가 있는데. 근데 이게 소장으로 내려갈 때쯤 더 크게 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두드러기 같은 것들도 이제 소장에서 반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밥 먹고 나자마자 바로 갑갑하다. 그러면 위장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건데 밥 먹고 나서 한 3시간 후쯤부터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졸리고 속이 뒤집히고 미식미식거리고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소장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하고 소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같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맥이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손목에 있는 이제 그 송구맥을 잡아보면 작은 돌기가 2개가 뛰어요. 작은 돌기 2개. 그래서 이렇게 딱 손을 대보면 맥이 이렇게 딱딱딱 뛰는데 보통은 하나 정도 느껴져야 되는데 2개가 이렇게 돌기가 작은 게 콕콕콕콕 찔리듯이 오는 맥이 뛰거든요. 그게 되게 거칠고 좀 아주 미약하게 느껴진다면 소장에서 체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소장이 되게 기운이 약한 체질이거나 그래서 저희 애가 뭘 먹고 속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그 체하게 되려면 보통은 수국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짠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소장에서 잘 체해요. 심장도 답답하고. 그래서 왜 짠 거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너무 짜게 먹으면 수국화가 되면서 심장이 무리를 받게 되거든요. 혈압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수축돼. 쪼그라들어요. 수기운 때문에 화기운이 쪼그라들면서 압력이 이렇게 상승해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이제 안 좋다, 짠 기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적당한 소금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콩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심장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맥을 잡아보니까 큰애가 이렇게 좀 체한맥이 나는데 소장에서 띡 걸리는 거예요. 걔가 그런 맥이 잘 안 뛰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너 야 되게 짜게 먹었다. 뭐 먹었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무슨 볶음밥 먹었는데 되게 짰대요.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 바깥쪽을 이제 바로 땄더니 바로 머리가 괜찮다면서 트름 한 번 하더니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맥을 보면 어디서 걸렸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디를 사용하면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경락을 터주기만 하면 대기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보통 체하면 사람들이 엄지손가락 여기를 잘 따요. 엄지손가락 위에 여기는 경락은 아니에요. 그냥 따기 좋으라고 여기 따는 거. 실제로는 바깥쪽을 따야 돼요. 엄지손톱의 바깥쪽. 바깥쪽 여기 모서리 여기 있는 자리. 점으로 찍으면 여기.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를 따야 되는데 소장에 체했을 때는요. 여기를 따야 돼요. 새끼손가락. 여기 바깥쪽. 그래서 여기 엄지손가락을 따면 두통이 사라져요. 하품을 덜하고 새끼손가락 바깥쪽을 따면요. 이게 배가 아프면서 뒤틀리는 것 같은 아니면 가스가 차서 빵빵한 것 같은 느낌이 사라져요. 위장이나
대장하고 또 달라요. 위장은 이제 발가락에서 따줘야 되고, 대장은 변비가 너무 심할 때는 여기를 따주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집게 손가락에 여기 첫 번째 마디. 변비가 너무 심할 때나 설사가 너무 심할 때 여기를 따줘야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차차 배울 거니까. 그래서 심장, 소장의 기운은 실하고 폐, 대장과 신장, 방광은 허약한 체질이죠. 하형 체질은. 그리고 금, 수의 기운은 작고요. 그러니까 폐와 신장의 기운은 작고요. 목과 토 기운은 중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화극금이 되니까 폐대장이 약하고 그다음에 수국화가 되니까 신장 방광이 허약한 이런 체질이라는 거죠. 대신 심장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잘 먹어요. 이 화형들은. 근데 잘 먹는데도 보통은 살이 잘 안 쪄요. 날씬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아니면 체형이 좀 불균형. 어깨나 상체는 되게 크고요. 하체는 작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 화형들은 얼굴은 작고 갸름하고 이쁘고 상체가 발달했으니까 가슴이 좀 두껍고 커요. 그래서 유방도 크고 가슴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두껍고 대신 이제 허리는 가늘고 다리도 가늘어지죠. 남자들은 이제 역삼각형 체형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화라고 하는 기운이 어떻게 돼요? 음과 양이 만나서 딱 교차가 일어나면서 팡 부딪혔다가 탁 퍼져나가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산화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재된 힘이 이제 강하죠. 근데 문제는 겉은 강한데 속은 약해. 이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나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속을 강하게 하는 기운인데 신방광이 허약하기 때문에 겉은 강하지만 이게 속이 내재된 기운이 허약해서요. 뒷심이 약해요. 그래서 이 화형 체질들이요. 이를 벌리기는 잘 벌리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뒷심이 약해져. 그래서 그런 이게 앞에서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일을 벌리는 거 좋아하고 뭔가 시작은 잘하는데 작심삼일. 아니면 마무리까지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화형이다. 그러면 뭘 자꾸 하겠대. 엄마 이거 시켜주래. 그래갖고 계속 막 이런 걸 벌리고 다녀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려면 끝심이 필요한, 뒷심이 필요한 이게 그 어떤 수준을 넘어야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무리를 못하고 또 다른 걸로 바꿔. 요거 재밌어 보이는 거. 그래서 재미를 쫓는 체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형 재미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극복하고 수준을 딱 넘어야 하는 지구력이나 집중력이 확 필요한 시기에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신장의 기운을 많이 북돋아줘야지 간신히 그 고비를 넘어가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운이 많이 허약해서 그런 거니까 애를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니 인내심이 없니 뭐 이렇게 다그치지 말고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짱짱해지도록 확 몸을 보태주세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어갈 거예요. 화형들이. 왜냐하면 자기도 성취해서 칭찬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체질 중에서 화형이 칭찬과 관심을 가장 좋아해요. 병들면은 극단적인 선택도 되게 잘해요. 근데 나를 봐달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거. 그래서 이 화형 체질을 가진 애들이요. 이렇게 막 손목도 잘 긋고요. 사고도 되게 잘 쳐요. 자기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기한테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세상이 자기한테 너무 관심이 없거나 자기는 좀 잘 나가고 싶은데 뭔가 도와준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크게 사고를 쳐가지고 주목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성취가 있을 때 계속 칭찬해주고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화형 체질이에요. 그래서 발산하고 박산하고 폭발하는 상이고 아무래도 적극적이고 이 화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는 화형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김태희 잠깐 올려놨는데 이 친구도 화토형인데
조건 같은 친구들, 남자들 중에서도 완전 얼굴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화형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는 화형이나 화투형이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조막조막하고 이쁘게 생겼고 몸매도 이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친구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화형이 있죠. 일상생활을 할 때도 화형 보면 이제 이마나 이런 턱선이나 이런 것도 이목구비가 오목조목하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화형 체질이 이제 양화인과 음화인이 있는데 일단은 양화인은 키가 좀 더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팔한데 그냥 하루 종일 막 바슬거리고 움직이고 기운이 되게 좋은데 조그만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다 부져 생긴 게. 그래서 심장 이게 가슴이 되게 옆에서 봤을 때 두꺼워요. 두껍고 어깨도 딱 벌어졌는데 키는 작아. 이만 넓고 턱은 좁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생긴 남자들이 꽤 있어요. 양화인의 남자들. 그래서 심장이 크고 두껍고 앞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생기고 조막조막하게 기분 나빠. 이런 남자들. 얼굴만 잘생겼어. 예쁘게. 나보다 얼굴이 작아. 그래서 나보다 얼굴 작아서 기분 나쁜다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양화인의 이제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은 물론 더 많겠죠. 조그맣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화형 체질이 제법 있어요. 관심 많이 가져줘야 돼요.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고 음화인은 조금 이렇게 봤을 때 되게 키가 크고요. 미인이다, 미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음화인들이. 목형보다도 더 키가 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몸은 크고 얼굴이 작으니까 요즘 그 보는 그 멋있는 비주얼을 가진 그런 구조잖아요. 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몸매 좋다. 얼굴 조그맣다. 뭐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심받고 주목받고 싶은 것 그런 성향이 있고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탁 봤을 때 보이죠. 그래서 누가 하영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 중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남자 연예인들 이렇게 체격 좋고 이런 애들, 여자 아이돌 가수들 이런 애들 중에서는 보면 이런 화형이 되게 많아요. 뭐 유나 같은 애들도 보면 진짜 이렇게 딱 생겼잖아요. 키 크고 늘씬하고 딱 뻗었는데 얼굴 조그맣고 제가 아는 아이돌이 별로 없어서 알만한 친구로 얘기를 해봅니다만은 저도 이제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 보면 삼각턱이고 여기 뾰족해요. 넓은 이마고 어디가 넓냐? 요 폭이 이 폭보다 더 넓어야 돼. 기준은 그렇게 비율을 삼으시면 돼요. 비슷하면 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폭이 여기 있는 폭이 이 발대선 이마가 나는 폭 이마 가운데 쫙 선을 그어. 요 폭이 이거 턱 가운데 선을 딱 그어. 여기 턱 이게 딱 튀어나오는데 딱 그어서 이 폭하고 이 폭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으면 화형이다. 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만 보고 딱 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화 체질이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체요. 어깨가 넓고 엉덩이는 작아. 가슴이 그 허리도 가늘고 엉덩이도 작은 편이에요. 골반이 작아요. 화형 체질들은. 다른 체질인데 수형인데 예쁘게 생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골반이 커요. 골반이 작지 않아. 근데 이 화형 체질들은 확실히 남자고 여자고 다 골반이 작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근육이 잘 발달돼서 몸매는 좋지만 엉덩이는 되게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확실히 커피들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 커피를 마시지 않았잖아요. 저도 녹차 정도나 가끔 먹었지 녹차 많이 먹었던 고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것도 먹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좋지 않은데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애들이 화형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뭘 많이 씹질 않으니까 턱도 더 좁아지고 이게 많이 씹지 않는다는 게 거친 음식을 잘 안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김치 같은 걸 되게 작게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턱은 좁아지고 이마는 넓어지고 골반이 작아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5 사이즈 기준이 어떻게 됐었냐면 90, 뭐 67이나 64, 그 다음에 허리가 90, 뭐 64,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가슴 둘레보다 엉덩이 둘레가 더 큰 게 이제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더 작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90, 67, 88. 요즘 젊은 애들 옷 나오는 거 보면 가슴 둘레보다 엉덩이 둘레가 작은 사이즈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못 입어, 그 옷을. 저는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옷 사이즈가 딱 맞았는데 요즘은 안 맞는 거예요. 옛날하고 체중이 똑같고 몸매 조성 비율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패션 브랜드의 젊은 그 옷들은 이 힙 사이즈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더 작아진 거지. 애들이 골반이 훨씬 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체형이 한국인도 체형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더 크고 옛날에 가슴 이렇게 큰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가슴이 더 크고 이제 골반이 작아지고 남자아이들도 어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이제 다리가 가늘어지고 옛날에는 남자 다리통이 굵었잖아요. 허벅지 있고. 근데 요즘은 남자애들도 스키니진을 입잖아요. 그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남자들은 이제 그 돌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꽉 끼는 옷이 좋지 않은데 이게 돌출된 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성기가 작아졌다는 뜻이에요. 과거보다. 그래서 그런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체형의 변화에 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남자들이 옛날에 꽉 끼는 거 못 입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보기 싫은 것처럼.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노출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가슴이 이제 발육된 거를 과시하는 편이긴 한데 옛날보다 더 커진 거는 사실 서구화가 되면서 육식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지방 축적이 더 잘 되고 침대 생활을 하면서 더 체형이 그렇게 이렇게 울룩불룩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 몸이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화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체질적으로 옛날엔 좀 작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쁜 사람 많잖아요. 요즘. 옛날보다 보면 애들 젊은 애들 보면 예쁘다 싶은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가 이제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얼굴 모양이 보니 역삼각형, 넓은 이마, 또 입술 모양은 가운데가 두껍고 산이 뾰족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입술이죠. 펭귄 입술은 전체적으로 작고 좁아요. 근데 이 화형의 입술은요. 좀 더 예쁘고 선명한 입술이에요. 그래서 빨간 립스틱 바르면 너무 예쁘겠다 싶은 입술 있죠. 이게 이제 화형의 입술이거든요. 입술 잘 선명하고 귀 모양은 귀 위쪽이 넓고 위로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제 귀를 시작점하고 아래점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폭이 밑에 폭보다 더 넓어. 위에가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 뾰족 솟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이 싹 말려 들어가거든요. 뒷볼이 저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수염기라 그랬어요. 턱이랑 붙어 있으면 근데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폭이 넓고 이렇게 뽕구 당나귀처럼 솟아 있고 밑에가 더 좁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화형 체질의 귀예요. 손은 좀 작고 둥근 느낌이 있고요. 손가락 끝이 좀 가늘어요. 토형은 더 가는데 이 하형들이 얼굴이 이쁜 거에 비해서 손이 못생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짧고요. 그 동글동글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운드로 좀 동글동글하고 그 다음에 짧고 손끝이 이렇게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손톱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목형들은 보통 손톱이 되게 길고 크거든요. 저는 이게 좀 짧은데 옛날에 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짧아졌는데 손가락이 되게 길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진짜 완전 짧았거든요. 금형 손이어가지고. 근데 손가락이 길어지더라? 어느 날 보니까 손이 길어졌더라고요. 목처럼 이제 많이 생기고 길어졌는데 하영들은 한 여기 손톱 길이만큼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손이 되게 짧아. 짤막짤막하고. 동그란 그런 손을 갖고 있어요. 화형 체질은요,
발병하기를 어, 화극금이 되니까 일단은 그 금 기운을 상하게 돼서 폐대장에서 체질병이 오죠. 그걸 이제 간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장 방광에서 경락상 질병이 오는데 이게 이제 상모, 상병이 되죠. 그 다음에 중병은 한 바퀴 완주했을 때 심소장, 내장 질병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화극금, 이게 상극으로 나타나는 감, 느낌이 안 좋아. 요거예요. 느낌이 안 좋아. 감이 나빠. 근데 상모, 신장 방광의 경락상 질병은 수국화가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증상이 있어. 느낌만 증상이 있어. 그리고 중병은 화극금 됐다가 금극목 됐다가 목극토 됐다가 토국수가 됐다가 또다시 수국화가 된 거죠. 한 바퀴 뺑 상극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완두했다고 해서 심소장에 내장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금을 치고 수가 화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와 금에서 신장과 방광, 폐장과 대장에서 내장병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폐장은 금이 허약한 간병이 폐장이 허약한 간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의 역할을 보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인체의 명줄 역할을 하는 이 폐장은요. 왜냐면 우리가 그 폐에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우측이 3개, 오른쪽이 3개예요. 좌측이 2개. 그러니까 오른쪽에 간이 있어서 사실 폐가 사이즈가 더 작아요. 근데 3개로 쪼개져 있어. 근데 왼쪽은 2개예요. 사이즈는 훨씬 커요. 오른쪽보다 간이 사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부피가 훨씬 큰데 좌측에 2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이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폐는 오른쪽 그 좌우에 있고 이 심장은 약간 왼쪽에 있고 간은 약간 오른쪽에 있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무게가. 만약에 간이 커져가지고 저거 간이 커졌네 이렇게 하는 말처럼 간이 안 좋아지면 간이 부풀어 오르면서 커지거든요. 찌꺼기가 쌓이거나 하면 아니면 간을 이제 그 바닥에 발달시켜갖고 간만 커지게 할 수도 있죠. 쓸개를 막 키우고 뭘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간이 무거워지죠. 한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몸이 쏠려요. 그래서 자기가 걷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오른쪽이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부리면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왼쪽으로 구부려. 오른쪽을 펴야 되니까 오른쪽이 뭐가 많으니까 커지고 그래서 척추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휘게 돼요. 아니면 통증이 생기면 앞으로 구부리면서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부위에 어떤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척추가 틀어지는 질환이 생겨요. 이게 무게도 되게 중요하고 크기나 통증도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그냥 디스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라 너 허리 틀어진다 척추 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에서도 와요. 자세에서도.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자세를 왜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하는지. 배가 아픈 아이들은요. 배가 차고 아픈 아이들은 자주 웅크려요. 잠을 잘 때도요. 반드시 못 자고 웅크려서 자거나 엎어져서 자요. 배가 아프니까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그리고 열이 배 속에서 열이 나는 이열이 있는 친구들은요. 배를 내밀고 자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옷을 올리고 이만큼 올리고 내밀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대장은 차가워지겠죠. 소장이나 대장. 그럼 이제 설사가 자주 걸린다거나 하는 질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리고 한쪽 옆구리가 아파. 보통 간이 안 좋으면 오른쪽이 아프고 신장이 안 좋으면 왼쪽이 아프거든요. 근데 물론 신장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콩팥이 아파도 오른쪽 허리가 아픈데 일단은 사람들이 아우 등짝이 발려요.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세히 보면 간이 안 좋은 사람 옆구리가 불편해지면서 어, 옆구리가 불편해지면서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그쪽으로 잘 못 눕는 경우가 많아요. 간 아픈 사람,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쓸개가 안 좋으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못 누워요. 그리고 이제 좌측 신장이나 방광이 안 좋은 사람 왼쪽으로 못 눕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소화기관이 나쁜 사람들, 비위장이나 간이나 쓸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못 누워요. 등을 딱 이렇게 등에 대고 반드시 못 누고요. 자꾸 옆으로 누워요. 등짝이 결려서. 그러면 그런 어떤 자세 때문에 몸에서 척추가 변형이 일어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오른쪽 대장이 아파요. 그럼 그 오른쪽 대장을 구부리면 아픈 것 같으면 피고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앉아. 이렇게 빼딱하게. 자세가 보이나?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오른쪽 허리를 피고 배를 피고. 근데 왼쪽이 이제 하행결장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몸을 틀어서 앉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이런 자세 잘하지? 내가 척추 휘어진 거 보고 어떤 자세 흉내내면 엄마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경우가 똑같아. 내가 그렇게 앉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장기가 안 좋은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주 취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척추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3개인데도 더 작고 왼쪽이 2개인데도 더 큰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나잖아요. 그럼 사이즈도 달라지고 무게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척추가 굉장히 휘어요. 폐는 굉장히 길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깨 끝에서부터 갈비뼈 끝까지 폐가 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폐가 여러 영역이 걸쳐가지고 이 척추가 쭉 이어져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휘어요.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폐에 해당하는 게 대궁폐니까 흉추 1, 2, 3, 4번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이게 뒤로 돌출되거나 안으로 함몰되거나 좌우측으로 틀어지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런 걸로 이제 폐가 어디가 안 좋다라고 측정을 할 때도 있는데 폐가 진짜 근본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휘게 되는 경우나 완전히 뒤로 굽게 되거나 아니면 진짜 완전 역으로 C커브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은 흉추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 다니냐면 왜 이렇게 약간 뒤로 림보 하듯이 이렇게 걷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이렇게 림보 하듯이 이렇게 흉추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가지고 뒤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버는 거죠. 그러면 구부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걷게 되거든요. 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세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단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한테 말기 폐암인 환자가 하나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린 할머니이신데 이제 70대 후반이 가져가는 어르신인데 폐 한쪽이 아예 시커매요. 한쪽은 완전히 그 암세포로 가득 차 있어서 기능을 아예 못하고 좌측 폐만 남아있는 거 우측 폐는 아예 기능을 못해요. 좌측 폐만 아직 색깔이 그래도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폐로만 28개까지 막 수년 동안 그 폐만 쉬었으니까 오른쪽 폐는 꼭을 이렇게 수축됐죠. 기능을 못하면서. 그래갖고 갈비뼈가 아예 주저앉았어요.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푹 꺼졌고 이쪽만 커져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왜냐하면 더 확장되지. 한쪽이 기능 못하니까 한쪽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몸이 한쪽만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겁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어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 완전히 휘고 몸도 이렇게 두께도 완전 달라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사실 숨 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움직이는 것도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은 목형이에요. 체질은 목형인데 목화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폐가 뭐 담배 피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폐암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폐가 신체의 이제 체형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아무래도 커서 부피로는 가장 큰 단계니까 그걸 보고 이제 체형을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얇고 너무 좁고 뭐 이렇게 되면 폐가 이제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 화형들이 심장이 크고 폐가 작은 체질이잖아요. 근데 어깨가 넓어. 그죠? 그리고 두꺼워. 그럼 폐도 커야 될 것 같은데 폐가 작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심장만. 어떤 사람이 폐가 크냐면 전체적으로 좀 그 넓적한 기운이 있으면서 두께보다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둥근 체형을 가진
동그란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좌우가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두께가 비슷한 사람은 토형이 많은데 폐를 가지고 폐 같은 체질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넓적한데 일단은 이게 지금 화형에 대한 거니까 어깨는 넓고 두꺼운데 두꺼운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폐는 조그맣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그 폐는요 꼭 오디 열매 아시죠? 오디 열매 아니면 포도송이도 생각하면 돼요. 가지에 송이송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는 폐가 두 개 있다 그러니까 큰 기관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가지가 나간 거에서 폐 하나가 달려있고 또 폐 하나가 달려있는 거예요. 좌측에 상옆, 위하고 아래 여기 달려있는 거고 오른쪽은 세 개가 돼 있으니까 가지가 세 개가 나가 있는 거예요. 기관지가 세 개가 나가 있고 거기에서 다시 작은 모세 기관지가 나가 있고 거기에 허파의 조직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허파 꽈리들이. 근데 이게 넓은 면적에서 산소를 교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죠. 허파는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지각신경도 없어요. 지가 아프질 않아. 횡격막에서 수동적인 운동만 일어나요. 그래서 횡격막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하면 공기를 내보내고 이완하면 공기를 받아들이죠. 내보낼 때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내고 받아들일 때는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지 홍천이 좋죠. 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태워서 몸을 기를 만드니까 형성돼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근데 이 횡격막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쉰다는 게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못한다는 거.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횡격막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흉식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너무나 흉식 호흡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가 숨쉴 때마다 불룩불룩 나오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배에다 힘을 꽉 주고 이제 탁 이렇게 자세를 잡고 꽉 끼는 옷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한 사람들 살 안 찌려고 아니면 이제 체형 유지하거나 이렇게 예쁘게 보이거나 하려고 배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건지 요렇게 흉식 호흡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아이가 생기면요. 이게 복식 호흡이 잘 안 돼요. 이게 자궁이 커지면서 배가 꽉 차오르니까 이게 배가 들락날락하는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흉식 호흡에 더 익숙해요. 복식 호흡보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훈련이 돼요. 임신했는데 복식 호흡이 갑자기 안 되면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남자들보다 흉식 호흡에 익숙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건강하려면 복식 호흡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이면서 이 가스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 암 환자들은 정말 암 종류랑 상관없이 이 복식 호흡이 잘 안 돼요. 잘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폐암 환자, 말기 폐암 환자는요. 억지로 내가 배를 누르면서 복식 호흡을 시켜도 복식 호흡을 못해요. 이게 숨을 내쉴 때 배를 당기고 숨 들이쉴 때 배를 내밀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돼요. 이걸 할 줄을 몰라.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대로 하세요. 내쉬라 그러면은 배를 볼록 내밀고요. 들이쉬라 그러면 배를 이빨 집어넣어요. 완벽한 흉식 호흡만 하는 거죠. 복식 호흡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계속 시켰더니 내쉬는 숨만 돼요. 아직 들이쓰는 숨은 잘 안 돼요. 내쉴 때는 어떻게 배를 좀 당겨. 들이쉴 때는 배를 내밀질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면 몇 번에 걸쳐서 하고 계속 훈련해갖고 오라고 하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큰 병이 중병이 걸린다는 거. 내가 복식 호흡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숨을 내쉴 때 배에 힘을 딱 주고 배꼽을 등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딱 빨아들여요. 그랬다가 들이쉬면 배가 볼록 나오게끔 해요. 이거 처음엔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셔야지 들이쉴 때 바로 튀어나와요. 내쉬는 훈련부터 먼저 하세요.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내쉬면서 입으로 아예 소리를 내서
내쉬어. 가짜로 내쉬지 말고. 소리 내서 뇌쉬라고 하는데 이 복식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소리도 낼 줄 몰라요. 내쉴 때요. 숨도 못 내쉬어요. 정말. 소리도 못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다면요. 입으로 부는 악기를 가르치세요. 복식호흡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 리코더 같은 거 배우잖아요. 이게 손가락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만 호흡법에 되게 도움이 돼서요. 리코더를 충분히 잘 훈련을 하면 복식호흡이 저절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음악, 성악 같은 거 우리가 가곡 뭐 이런 거 시키는 거 있죠. 그냥 가볍게 시키는 이런 뭐 힙합, 비트 뭐 이런 거 말고 랩 뭐 이런 거 말고요. 말하듯이 중얼거리는 거 말고 큰 호흡이 필요한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복식 호흡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시켜서 복식 호흡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되게 건강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폐는 이제 절기를 주관하죠. 기와 호흡을 주관하고 인체 내에 물 관리를 하게 되죠. 에너지의 93%는 호흡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요. 노폐물의 70%를 배출하는 건 폐, 소변과 대변이 아니에요. 방광과 대장이 노폐물의 30%도 배출을 못해요. 땀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폐가 호흡을 통해서 배출하는 노폐물이 70%예요. 굉장히 중요한 버리는 장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내에 노폐물이 많으면 뭐라고 하죠? 채취하고 호흡 냄새가 되게 독한 거예요. 입냄새 너무 독하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게 노폐물을 호흡을 통해서 계속 버리고 피부를 통해서 계속 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거 많이 먹으면 그만큼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노폐물이 계속 호흡을 통해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폐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노폐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폐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노폐물을 버리기 바쁜 거야.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못 버리고 산소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를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충분히 호흡을 하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노폐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가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폐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노폐물이 많으면 어디가 피곤하다, 폐가 피곤하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폐가 나빠지는 이유가 폐하고 대장이 서로 부부관계이기도 하지만 대장으로 가스를 버리지 못하니까 변비가 있으면 관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스가 발생하면 변비를 통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버리고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냄새들이 가스랑 같이 중복이 되겠죠. 그럼 감기가 안 나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혈관으로 들어가서 호흡을 통해서 버려지게 되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노폐물, 독가스, 암모니아 가스, 인돌, 이산화황, 이런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독한 냄새가 섞여 있는 이 가스를 버리기 바빠서 이산화탄소 못 버리고 피곤하고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비를 꼭 없애고 장을 개선하려면 노폐물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암 환자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은요, 굉장히 냄새가 독한 변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장을 오염시키고 폐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노폐물들을 버리기 바빠서 제대로 된 해독 과정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누가 족발 시켜 먹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동물성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때문에. 성장기나 이제 어른들, 물론 생활하는데 동물성 단백질 필요하죠.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독소를 남기기 때문에 어떤 비율을 할 것인지 우리 애들도 관찰을 해줄 때도 신경을 써야 돼요. 너무 육식 위주의 생활만 하게 되면 방귀 안 끼는데요. 방귀를 안 끼고 호흡으로 다 내보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입냄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 중에서도. 저희 애도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큰애 초등학교 때 디톡스를 2번 했어요. 진짜 입에서 똥냄새 나죠. 너, 나 엄마인 나도 너 옆에 가기가 싫다. 친구들이 니 피하지 않냐. 너 너무 냄새 난다. 솔직히. 디톡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디톡스 했더니 진짜 그 냄새가 줄어들고 제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 한 번씩 했었어요. 디톡스를. 아이들이 고기만 먹는 애가 고기 안 먹고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자기가 니즈가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줘도 괜찮아요. 선발숙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폐의 그 기능인데 기혈과 진액을 전신에 퍼뜨리죠. 혈액은 4, 5리터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체중을 가진 사람이. 근데 진액은 12리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진액이. 근데 혈은 보통은 간에서 형성해서 혈관을 따라 도니까 심장이 죽어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액은요. 맑은 물은 오히려 신장이나 폐가 훨씬 더 많이 퍼뜨려요. 전신에. 그래서 기운을 많이 주관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혈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진액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들을 바로 폐가 하고요. 인체의 수분 조절을 폐가 해요. 신장이나 방광도 수분 조절을 해요. 소변으로 내보내고 전신을 돌리는데 방광경락하고 신장경락을 따라서 상하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데 폐는 호흡을 통해서 전신으로 이렇게 확산되듯이 펼쳐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모공을 열어서 내가 수분이 너무 넘쳐나면 호흡이나 땀을 통해서 배출시키고요. 대변을 통해서 물기를 내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변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다시 수분을 재흡수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금이 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폐가 이제 그런 기운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고, 폐가 좋으면 피부가 좋고, 피부가 좋으면 피부 호흡이 잘 돼서 피부로 산소를 받아들이거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거나 수분을 받아들이거나 수분을 내보내거나 하는 것들이 잘 돼서 우리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되게 좋아요. 체온, 수분, 이게 항상성이잖아요. 인체가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지 건강한 건데 폐가 약하면 이 항상성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고 추위 타고 더위 타고 수분에 민감하고 갈증 느끼고 아니면 부종도 다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청도수도 얘기를 한 거예요. 삼투를 순환시켜 수액이 잘 돌게 하고 수분의 양에 따라서 체온이 조절되고 모공을 열고 닫음에 따라서 체온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폐가 한다는 거. 그다음에 콧물, 피부, 털, 코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맑은 콧물이 흐르면 폐가 냉기가 들어왔구나. 그다음에 피부가 바짝바짝 닭살이 돋으면 춥구나. 그러면서 털이 바짝 쓰잖아요. 그리고 털이 굵은 사람, 몸이 찬 사람들은요, 털이 두껍고 많아요. 여자들 중에서 다리털이 시커멓게 나는 사람들이 있죠.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털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코 막힘, 뭐 비염 이런 것들도 다 폐의 기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 체질들이 이제 그 체온 조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보면 이제 코가 높고 오똑하고 해서 이 공기가 어느 정도까지 따뜻하게 데펴져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코가 오똑하고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럼 화형은 어떨까요? 화형. 폐가 약하니까 더 코가 이제 콧날이 오똑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건강하다. 화형인데 코가 낮아. 그러면 폐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콧날을 보고서도 이제 폐 기능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고 털을 보고서도 폐 기능 감별할 수 있죠. 그래서 피부에서 보호하려고. 그래서 털이 짧고 잘 없는 사람들이 폐 기능이 훨씬 더 활발하게 발달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폐 기능이 약하면 몸 전체에 털이 길고 많아요. 그래서 가슴에 털 북실북실하고요. 심지어 등에도 털이 뽀얗게 나 있고요. 팔다리에도 시커멓게 이제 덮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폐가 허약하고 조절 잘 못하니까 털로 보호하려고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기응패, 슬픔을 못 이기는 거. 이게 슬픔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폐장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슬픈 것도 잘 못 이기고요. 슬픔도 잘 느껴요. 폐가 안 좋으면. 화형들이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슬픔을 잘 못 이겨. 그래서 우울증에 잘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받고 주목받고 이렇게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금방 슬픔을 느껴요. 이 화기운이 막 왕성한 그 아이들은요,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재롱을 부리고 잘 하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뭔가 했어. 근데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잖아요. 그럼 울어요. 바로 금방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울고 떼쓰고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쟤왜 저러지? 금방 해 하다가 금방 왜 울지? 뭐 이런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화형의 특징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 화극금에 대한 이제 폐가 허약해진 것까지 했는데 잠깐만 중지하고 네. 그래서 그 화형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 때는요, 화형 체질이 꼭 아니어도 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확산하고 발산하는 기운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경아 박사님 그 아이들 중에서도 화 체질이 이제 많이 보여요. 화토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은찬이는 당연히 화가 넘치고 넘치고, 네. 딱 화형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제 계속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윤희 선생님 딸은 토가 많은데 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더 그런 성향도 가지게 되거든요. 확산하는 기운이 강하고 잘하려고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금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지 아이의 체력이 좋아져요. 기본적으로 내기가 좋아지려면 금수가 좋아야 되거든요. 지구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고 하려면. 근데 이 금수의 기운이 화기운이 너무 왕성할 때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챙겨 먹이고 아이들 이제 잠을 일찍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화형 체질들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돼야 돼요. 종달새형, 올빼미형 안 돼요. 밤에 안 자면 안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하기 위해서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 화기운이 대부분 아이들은 잘할 때 있기 때문에 더 일찍 자고 더 일찍 일어나는 게 맞아요. 물론 충분히 잠을 잘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의미지만 뭐 이렇게 새벽같이 아이가 4시 반에 일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화형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체질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 근데 자려고 안 해. 계속 놀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서 건강하면 부모가 좀 힘들게 되는 성향이 많아요. 계속 뭔가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욕구가 있어서 달라고 누구라 그러면 그럼 또 질문을 하죠. 또 막 뭔가 물어보지 않나요? 또 뭐 뭔가 놀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책 이게 잘하고 책 읽어주는데 책 듣다 말고 또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막 하거나 아니면 네, 달려고 맞아요. 있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또 막 움직이고 자기 또 뭐 좀만 소리가 나도 그런 식으로 발동을 하거든요. 자기 이게 심장의 기운 에너지를 막 발동을 시켜요. 음. 마냥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는 거를 습관을 들여서 원칙을 정하면 아이들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부모가 원칙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자리가 잡히면 되게 좋은데 자리가 못 잡히면 엄마가 바빠가지고 이제 애를 빨리 안 재우고 그냥 뭐 놀아 했다가 들어가서 자 이렇게 소리만 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패턴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웬만큼 잘할 때까지 저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일정 수준의 이제 체격 있잖아요. 요구되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서 큰 애는 키가 180이 될 때까지 10시 반에 집었어요. 네가 180은 커야 되는 체질이니까 유전자도 그렇고 네가 180 될 때까지는 10시 반에 잔다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무조건 불을 끄고 애를 다 집어넣었어요.
일어나서 크도록 뭐 책을 읽어준 거야. 초등학교 때는 읽어줬지만 집어넣었어. 그리고 저의 일과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들이 잠드는 것, 방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거야. 때도 저는 이렇게 늦게 자는 편이니까 애들 재워놓고 나서 1시에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한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했었고요. 작은 애도 이제 길 딱 정해놓고 이게 딱 하고 싶었는데 얘는 너무 안 크는 거 너무 안 크는 거야. 근데 지금도 절대 12시 넘어서 자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11시 반 되면 완전 야단쳐가지고 또 가서 들여보내거든요. 아직 170이 안 됐어. 168? 뭐 이래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24살까지는 크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그 키가 될 때까지 커피도 절대 먹이지 않았어요. 커피도. 넌 안 돼. 이렇게. 왜냐면 칼슘 빠지는 어떤 행동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콜라나 커피를 먹으면 칼슘이 녹아나가는 거 그런 거 실험도 시켜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키나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이 바뀌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대신 이제 막 하고 싶은 활동을 주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말에는 최대한 터치를 하지 않고 공부 같은 것도 이제 안 시키고 지 마음대로 놀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했고요. 남자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지쳐야지 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육체적으로 놀아줬어요. 완전히 몸이 진이 빠지도록 저도 거의 레슬링 하다시피 애들이 막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이 빠져서 먹고 떨어지게끔 이런 식의 어떤 작전을 썼는데 엄마가 기운이 없고 퇴근하고 나서 힘들면 그냥 좀 가만 놀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애가 에너지를 다 소모를 못 해갖고 빨리 못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아이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할 건지 수형이다 그러면 조금 늦게 자도 괜찮긴 하지만 얘가 화형이다 토형이다 이러면 신장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진짜 일찍 자야지 건강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을 꼭 시켜서 우리 은찬이도 좀 일찍 자게 제발 좀 일찍 자게 잘하고 있어요. 부부가 아주 확심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을 거고 우리 쌍둥이들도 잘하고 계시니까 점점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3, 4살 때 한 번 아이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자기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사춘기 때도 한 번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자리를 잡고 나면 애들이 패턴이 딱 정형화되면서 정말 건강하고 예의 바른 친구들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이 아이의 체질에 맞는 적절한 요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사춘기는 오지 않지만 갱년기, 오출돼서 오는 오춘기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날 때 이 패턴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70까지가 청년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70까지 지금 현재의 몸을 유지하리라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세요. 나이 들면 저절로 망가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65세, 우리 엄마 딱 65세 되니까 확 늙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더 오버해서 70까지는 지금 현재의 체형을 유지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운동량을 조금 더 늘려가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고 먹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이제 정형화시키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몸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생 전반에 내 몸을 제어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의 내용들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이런 평생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